안녕하세요. 생각이 바뀌는 의자 박혜진입니다. 네, 명명관입니다. 스릴러 장르의 거장 하면 알프레드 히치콕을 네. 빼놓을 수가 없죠. 네. 그는 아주 어릴 적부터 꿈이 영화 감독이었대요. 그런데 졸업을 하고 나서는 이제 생계를 책임져야 해서 먹고 살아야 돼. 직장에 네. 들어갔는데 그 전선 케이블 만드는 업체에 가서 7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한 경험이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그 밤에 이 영화 감독의 꿈을 키우고 네.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는 네.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 보수는 적게 받더라도 좀 다양한 일을 하고 싶어서 남들이 안 가는 거래처, 꺼려하는 거래처를 이렇게 들렸다고 합니다. 네. 훗날에 이 알프레드 히치콕이 레베카라는 이런 작품으로 아카데미 그 최우수 작품상을 받으면서 했던 말이 아주 인상적인데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습관을 들이면 그것은 분야를 떠나서 다 통한다. 나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아주 꼼꼼하게 일을 했고 그것은 내 영화 습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영화 그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거래처에서 만났던 사람들로부터 그 영감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왔다. 자기도 출연하고. 네,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고 해요. 보통 우리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런 말씀 네. 있죠. 네. 꿈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하면 이루어진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는 의자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물건을 파는 일, 그렇죠. 물건 팔 때 어떤 영업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시대가 지나면서 마케팅 개념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긴 한 달라졌죠.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1.0 시장, 2.0 이렇게 하는데 지금 3.0 시장까지 지금 왔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는 특별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관심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시대에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에는 그래서 개인들도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그렇죠.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이분은 마케팅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계십니다. 마케팅은 고객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보통 마케터라고 소개하는 열린 비즈랩의 안병민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이제 모든 분들이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내 삶의 CEO시고 내 일의 마케터시다. 3.0 시장에서는요. 고객을 단지 물건을 팔려는 대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뭘로 바라봐야 될까요? 네, 고객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될 게임의 파트너로 생각합니다. 윈윈 게임의 파트너로 고객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열린 비즈랩 안병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요. 지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마케팅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케팅,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이 쓰는 단어인가요? 제가 오늘 가져온 제목은요. 시장이 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케팅에 대해서 다들 오해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오해가 마케팅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고객의 지갑을 열게 만들까? 이런 얄팍한 기술이나 테크닉, 이걸 마케팅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또 하나, 마케팅 그러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너무 딱딱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시고요. 또 하나, 마케팅은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나 알면 되지 내가 왜 마케팅을 알아야 될까? 이런 겁니다. 제가 오해라고 표현을 한 것처럼 이 모든 게 다 오해인 거죠. 마케팅은 이제 어떻게 하면 고객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건가? 그런 내 삶의 고객들을 대하는 나의 철학이고요. 마케팅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다양한 사례들 여러분들과 재밌게 한번 풀어볼 거고요. 그다음 마케팅은 이제 업종과 직종을 불문하고 누구나 알아야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첫 번째 테마는요. 시장이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2010년도에 이쪽 마케팅 분야에서는 구루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이 필립 코틀러라는 분이요. 마케팅 3.0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우리나라에는 마켓 3.0이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도대체 1.0 시장, 2.0 시장은 뭐였길래 벌써 3.0 시장을 이야기하냐. 자, 표로 정리를 해왔는데요. 1.0 시장은 1960년대, 70년대 이때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제품을 팔 수 있을까? 고객들은요. 그들의 물리적 니즈만 해결해주면 기꺼이 지갑을 열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제품의 스펙, 기능 이런 게 중요하던 시절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2.0 시장으로 넘어갑니다. 90년대, 2000년대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기업들은요. 어떻게 하면 고객을 만족시켜야 할까? 고객의 이성뿐만 아니라 감성까지도 만족시켜줘야 이젠 구매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중요해진 건 이미지,
브랜드, 감성, 포지셔닝 이런 개념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3.0 시장으로 바뀐 거죠. 기업들이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세상을 좀 더 살만한 곳으로, 괜찮은 곳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답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네. 뒤에서 제가 또 추가적인 설명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젠 고객들도요, 이성과 감성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이젠 감동을 시켜줘야 된답니다. 고객들이요, 제품의 품질, 디자인 이런 것만 보고 구매를 하는 게 아니고, 야, 그 기업 괜찮은 기업이야? 이런 걸 따진대요. 그래서 그 기업의 경영 철학, 핵심 가치 이런 것들이 이제 구매 기준의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습니다. 이걸 요약해서 설명드리면요, 1.0 시장은 필요에 의한 실용적 소비라고 표현합니다. 옷으로 비유하자면 춥기 때문에 잠바를 사 입는 거예요. 2.0 시장은 욕구에 의한 감성형 소비입니다. 추워서 옷을 사 입는 게 아니고요, 저 옷을 입으면 내가 멋있어 보일 거야, 내가 예뻐 보일 거야, 이런 겁니다. 3.0 시장은요, 신념에 의한 도덕적 소비. 화학섬유로 만든 옷은 지구 환경을 훼손시키기 때문에 난 자연산 면화로만 만든 그런 옷을 입을 거야, 이런 겁니다. 다들 그러시죠? 네,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정무역 커피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즐겨 먹는 커피가 알고 봤더니 원산지에 제대로 가격도 안 쳐주고 거의 착취하다시피 가져오는 거였구나. 차라리 내가 돈을 좀 더 내더라도 제대로 가격을 쳐주고 갖고 오는 커피를 먹겠다, 이런 거죠. 네. 자, 이 3.0 시장은요, 3가지 키워드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바로 협력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소셜 미디어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소셜 미디어가 지금의 경영 마케팅 환경을 왜 그렇게 바꿔놓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단적인 사진이 바로 저거일 것 같아요. 뒤에 뭐 하는 사진일까요? 뭔지 아시겠어요? 네, 조리퐁입니다. 조리퐁으로 뭐 하는 거죠? 개수를 세고 있어요. 10개씩 묶어놨잖아요. 네. 어떤 사람이 야, 조리퐁 가격 안 올렸다 그러는데 왠지 양이 줄어든 것 같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느 날 작정하고요, 날 잡아서 센 거예요. 예전 같으면 세고 나서 주변 몇몇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끝났겠죠? 지금은 저렇게 카페트에 사진 찍어 올려버립니다. 카페트가 뭔가요?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소셜 미디어에 올려버린다는 거죠. 여러분들 웃으셨지만 기업 입장에서는요, 이젠 웃을 일이 아닙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세상이 된 겁니다. 이젠 숨을 수도 없고 숨을 곳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된 거죠. 두 번째 키워드는요, 문화입니다. 이건 세계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의 고객들은요, 내 주변, 우리 동네 이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젠 글로벌 시민의 입장에서 세계적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죠.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거, 지구온난화 이런 겁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아프리카 가보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되시겠어요. 언제 한번 가볼지도 모를 이 미지 대륙 아프리카, 여기 아프리카 아이들이 흙탕물 먹는다고요? 여기서 이런 캠페인을 벌이는 겁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영성입니다. 이 영성 때문에 요즘 진정성, 창의성 이런 것들이 한 묶음으로요, 같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유럽 혹시 여행 가보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바티칸 시티에 가면요, 시스티나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천지창조 이런 그림들이 있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여기 한번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벽에 그리는 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쉬울 것 같고요. 천장에 그림을 어떻게 그렸을까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한 5분만 천장을 바라보고 한번 앉아 계시라 그러면 되게 힘드실 겁니다. 이 미켈란젤로는요, 여기 천장에다 그림을 그리느라 무려 6년 동안을 천장만 바라보고 작업을 한 겁니다. 어떤 힘으로 저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영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에 대한 어떤 믿음, 진정성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이 이런 창의적인 성과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다니엘 핑크라는 세계적인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사람의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요소가 돈이 아니래요. 그럼 뭐냐?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오토노미 자율성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할 때 열정이 생긴답니다. 두 번째, 숙련, 성장 이런 건데요.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내가 훨씬 성장한다라는 느낌이 들 때 사람은 열정이 생긴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사회적인 어떤 가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사회적 의미가 있을 때 스스로 동기부여가 된답니다. 단지 돈 때문에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똑같이 힘든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러고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은 성스러운 성당을 짓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더 많이 받아서 행복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똑같이 우리의 고객들에게도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0 시장을 요약하면요. 착한 기업에 열광하는 착한 소비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착한 성공의 메커니즘. 이런 걸로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3.0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성공하냐? 그 제가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이 회사입니다. 파타고니아라는 아웃도어 브랜드. 이 회사는요. 환경 보호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지금 보시는 게 파타고니아에서 집행했던 인쇄 광고입니다. 헤드라인이 뭐죠? 이 자켓 사지 말래요. 자기네 자켓을 보여주면서 비싼 돈 들여서 우리 자켓 사지 마세요라는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타고니아는 환경보호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요. 뭔가 우리가 만든다는 건 필연적으로 지구 환경을 훼손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만들고 살 수는 없죠. 그래서 만드는 걸 최소화하자. 그래서 고객 여러분들 비록 우리 제품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고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사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쇼일까요? 한두 번 하고 말았다면 쇼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캠페인을 수십 년 동안 하는 거죠. 심지어는 반지꼬리도 시장에 출시해가지고요. 웬만하면 새로 사 입지 말고 이걸로 고쳐 입으세요. 이런 캠페인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3.0 시장에서는요. 고객을 단지 물건을 팔려는 대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뭘로 바라봐야 될까요? 고객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될 게임의 파트너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게임일까요? 지금까지는요. 고객을 제로섬 게임의 파트너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로섬 게임이 뭐죠? 누군가 따면 누군가는 잃을 수밖에 없는 게임을 제로섬 게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윈윈 게임의 파트너로 고객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때문에 잘된 고객이 다시 우리를 찾아오게끔 만드는 그런 게임의 파트너로 고객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 학창 시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우리 윤리 시간에 맹자의 측은지심이라고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고객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야, 이거 불편했겠구나. 이거 불안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제가 다른 기업 CEO분들께 말씀드리면 야, 우리도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나요?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는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 껍질을 벗어서 고객을 씌워 주셔야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3.0 시장이라서 그런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마케팅은 고객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삶의 철학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신 것처럼 시장이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이익이요. 이젠 두 번째로 밀렸어요. 이익 제2주의가 됐고요. 선의 후리, 의롱을 먼저 앞세워라. 이익은 뒤에 따라올 거야. 자리이타 불교 용어입니다. 남을 이롭게 함으로써 나도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덕본 제 말은 대학에 나온 얘기입니다. 덕을 근본으로 세우고 재물을 뒤쪽으로 밀어라. 이게 사실 다 우리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 우리 동양 고전에서 이야기하던 내용들이죠. 이게 지금의 경영 마케팅 현장에 그대로 접목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마케팅은 그럼 이렇게 바뀌는 시장에서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건가? 마케팅에 대한 정의 찾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와요. 50달러일 땐 별로야 그랬는데 100달러짜리를 50달러로 할인합니다 그랬더니 어머 이건 꼭 사야 돼 그럽니다. 이게 마케팅이래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집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밖에서 벽돌이 날아와서 유리창이 와장창 깨집니다. 뭔 일인가 이 벽돌을 들어봤더니 유리창 수리가 필요하신가요? 그러고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요. 이게 마케팅이랍니다. 어떻게 보면 마케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4컷 만 안에 마케팅 핵심 본질이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마케팅은 고객이 뭘 힘들어하는지 찾아내서 그걸 해결해 주는 거. 그래서 궁극적으로 고객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케팅은 짬짜면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중국집 가시면 그동안 힘들지 않으셨나요? 응? 짜장을 시킬까? 짬뽕을 시킬까? 그런 고객의 고민을요 한 방에 해결해 준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다른 메뉴, 전설적인 메뉴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딴 데 가서 강의를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제보해 주신 거예요. 이제 물냉면과 비빔냉면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반반 팩 이런 제품도 나왔습니다. 왼쪽에 삼겹살 반, 오른쪽에 목살 반.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의 입맛을 충족시켜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삶 곳곳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마케팅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을 갖고 계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의 만남을 계기로 마케팅, 야 그런 게 아니었구나. 어떻게 하면 내 삶의 고객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고객들이 뭘 불안해하고 뭘 불편해할까? 거기에 우리의 마케팅 기회가 있고요. 비즈니스 기회가 있다는 거 꼭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보통 마케터 안병민이었습니다. 마케팅이라는 것이 사실 고객들의 지갑을 열게 하는 꼼수 혹은 테크닉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었다면 오늘 강연을 듣고 나니까 약간 오해가 있었다라는 좋은 거예요. 생각도 네. 듭니다. 물론 그게 아예 없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이제 그 강연 말씀 중에 경영 마케팅은 삶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삶의 철학이다. 또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건 어떻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젠 돈을 줬는 마케팅만으로는 성공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소셜 사례도 보여드렸지만 이젠 내가 왜 이 사업을 하는지 그런 것들이 우리 고객들한테 제대로 전달될 때 고객의 영혼을 감동시키고 그 고객들이 다시 나를 찾게 되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내 삶의 고객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런 철학 자체가 없다면 이젠 사업이 비즈니스라는 게 성공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이제 마케팅의 3.0은 그러니까 너희도 시민의식을 가져라는 거잖아요. 예. 수익만 내지 말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SNS에서 사실은 그동안 안 알려져 있던 거, 예를 들면 커피 농장 같은 경우에 예. 그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 결국엔 기업의 진정성에 대한 얘기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좀 구체적으로 좀 거기 설명해 주시죠. 진정성 때문에 요즘 또 새롭게 나오는 개념이요. 스토리 두잉이라는 건데요. 네네. 지금까지 스토리 텔링이 중요하다는 그렇죠. 얘기를 네.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스토리 텔링 자체는 사실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아이디어만 있다면 그런 이야기거리들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창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 그렇게 만들어낸 이야기랑 실천하는 기업에 그 괴리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이 예전 같았으면 몰랐을 텐데 소셜을 통해서 금세 뽀록 그렇죠. 나는 소셜에 그런 네. 세상이 그렇죠. 돼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실제 그 스토리를 실천하냐 아니냐 그게 아주 중요해졌고요. 그래서 이제 스토리텔링을 넘어서 스토리 두잉하는 기업들 그게 진정성과 같이 맞물리는 개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제가 그 대표님 보면서 느끼는 게 리서치에 대한 시장 조사에 대한 무용론을 지금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스티브 잡스 얘기를 예. 하면서 그 사실 그들은 애플은 스티브 잡스는 리서치를 하지 않았거든요. 예. 직관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직관은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느낌이란 말이에요. 예. 시장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고객들의 생각 이런 것들을 이게 유효한가요? 저는 유효하다고 보는 게 네. 최근 이제 뭐 파괴적 혁신 이런 얘기도 많이 네, 네, 합니다만 네, 네. 리서치를 통해 가지고는 기존에 있던 것들에 대한 점진적인 개선 정도의 아이디어밖에는 나오기가 힘들단 말이죠. 정말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려면 그런 리서치에 의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아주 훌륭한 어떤 누군가의 어떤 번뜩인 아이디어, 통찰력, 직관, 영감 이런 것들이 점점 더 필요해지지 않나. 근데 이런 어떤 물건을 파는 마케팅 말고요. 요즘은 이제 제가 오프닝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개개인들도 마케팅을 많이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지금 변호사 의사분들도 제가 마케팅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 같으면 마케팅이 필요 없던 분들이었죠. 근데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40대, 50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나오시는 직장인들도 많죠. 그럼 그 이후의 삶은 뭘로 살아갈 거냐? 개인의 어떤 브랜드 파워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름 하나하나 내 이름을 어떻게 하면 파워 브랜드로 만들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모든 분들이 다 하셔야 개인 된다는 브랜드를 거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많은 기업들이 우리 브랜드를 파워 브랜드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모든 개인들도 나란 브랜드를 어떻게 하면 파워 브랜드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떤 컨텐츠로 내 브랜드를 채워 나갈 건가?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 우리 그 안 대표님이 그 일간지에 글을 쓰세요.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근데 전혀 보통스럽지 않거든요. 근데 본인은 계속 보통 마케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저도 이제 마케팅하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인데 정말 시각이 특이하세요. 창의적이고 정말 시대를 앞서가는 미래적인 걸 많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왜 본인은 계속 보통이라고 얘기한지.
그 보통 마케터라고 제가 뭐 네. 닉네임을 썼던 이유는요. 네. 백지영 씨라는 가수가 네. 있습니다. 네. 네. 그 백지영 씨 가수 노래 중에 보통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 뭐 크게 히트한 노래는 아닌데요. 그 노래를 듣다 보니까 가사에 보통만큼 사랑하면서 산다는 게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철학이 있었구나. 네. 그래서 그걸 듣다 보니까 야 보통이란 게 쉬운 게 아니구나. 보통만큼 한다는 것도 어려운 거구나. 최소한의 보장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 책에 소개된 내용인가요? 세종대왕은 백성들의 고통, 고민, 고충을 해결해 주면서 그들의 행복을 만들어줬다. 그런 점에서 역사상 길이 남을 전설적인 마케터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예. 좀 설명을 더 해주신다면요. 제 책 그 마케팅 리스타트를 한 줄로 요약하면 마케팅은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마케팅의 정의 고객이 힘든 걸 찾아내서 해결해 주는 거.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거. 근데 훈민정음 그 창제하신 그 내용, 그 배경을 보시면요. 불쌍한 백성들이 그렇죠.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서 자기의 뜻을 쉽게 전달하지를 못하더라. 내 일을 불쌍히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노니 이걸로 그 뜻을 쉽게 펴도록 해라.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마케팅의 정의에 그대로 부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정치가 됐건 뭐가 됐건 모든 것들이 이런 마케팅 이런 철학으로 다 연결이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특징에- 정치하시는 분들도요. 네. 세종대왕님처럼 그런 마케팅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 우리 유권자를 대한다면 훨씬 더 좋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감동이 듭니다. 됩니다. 예. 지금 그 고객 만족에 대한 얘기를 부정하시고 고객을 깜짝 놀라게 해야 된다. 또 시장 점유율보다는 차라리 시간 점유율을 해야 된다. 그 개인적인 뭐 학설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설명이 전 되게 궁금했거든요. 예. 책을 되게 꼼꼼히 제가 아주 읽었습니다. 주처럼서 읽었습니다. 시간 점유율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까지 마케팅에서는요. 예를 들어 전체 100이라는 시장 중에 우리 브랜드가 얼마만큼 차지할 거냐. 예를 들어 우리 브랜드가 30%, 경쟁사가 20%, 나머지 또 다른 브랜드들이 전체 100을 구성하는 거. 우리가 올해 30%를 했으니까 내년엔 35%를 하자. 뭐 이런 목표를 잡고 이게 다 시장 점유율 개념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단적인 예가 나이키 경쟁자가 이제 닌텐도라는 그렇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왜 나이키의 경쟁자가 아디다스, 리복, 푸마가 아니고 도매 닌텐도일까? 제품이 네. 닌텐도 게임기 하나 들고 아이들이 방에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방에서 나와서 뛰어놀아야 축구를 해야 축구화도 그렇죠. 팔리고 야구를 해야 야구화도 팔릴 텐데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복, 아디다스, 푸마 때문에 우리 나이키 제품이 안 팔리는 게 아니고요. 게임기 때문에. 생전 보도 듣도 못했던 전혀 다른 플레이어가 나와서 우리 업계 전체를 그렇죠. 망가놓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시장 점유율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럼 시간 점유율은 뭐냐? 고객의 24시간 중에 우리 브랜드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얼마나 확보할 거냐. 확보하느냐. 이게 아주 무시무시한 개념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극장, 영화관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고객들이 우리 극장에 영화 보러 오지 않고 혼자서 책을 읽고 있다면 출판사가 우리 극장의 경쟁사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 시간에 TV를 보고 있다면 TV 방송국이 우리 극장의 경쟁사가 되는 거죠. 네. 다시 경제구도가 바뀌는 말하면 거네. 네, 네. 우리를 제외한 모든 기업들이 이제 경쟁사가 된다는 거죠. 안병민에게 마케팅 뭐예요 도대체? 아까 민이라고 썼는데 예. 저는 관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민 내에서 계속 자기의 어떤 그 이론을 이렇게 좀 펼치시는 것 같은데 보통 마케터 안병민에게 마케팅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뭐 제가 아까 제 소개를 잠깐 드렸습니다만 저는 지금까지 계속 마케팅만 하고 있고 지금도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또 마케팅은 삶이다라는 삶. 제 나름의 어떤 결론을 얻게 된 게 아닌가. 네. 마케팅을 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물론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또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고요. 네. 이런 과정들이 결국 또 우리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렇죠. 아닌가. 그 마케팅 안에 우리 고객들이 함께 들어 있는 거고요. 그 고객들이 사실은 딴 사람들이 아니라 내 이웃이고 내 형제들이고 뭐 내 주변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또 마케팅은 삶이란 그런 얘기 정확하게 답해 주셨네. 예, 네.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자, 안병민 대표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죠. TV를 보면 일반인들이나 연예인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인기잖아요. 아마도 보는 사람들이 그들이 보여주는 어떤 진솔한 모습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인기가 있을 텐데 기업이 사람들에게 파는 제품도 그럴 거고 우리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그럴 것이고 아마 진심만큼 사람의 마음을 끌어들이는, 사로잡는 매력적인 그런 것은 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